역학이란 학문적인 방법으로 온 세계가 변하는 원리를 밝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운명학을 말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인과 법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과 법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대자연이 만드는 계절의 순환을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루를 생각해 보면 밤과 낮이 오고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밤길을 가다가 잘 보이지 않아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시간이 밤이므로 어둡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환한 낮에 같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밝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행하는 일에 환경이라는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운명학은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순환을 살펴보면 계절은 대략 약 3개월을 주기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기성으로 인해 운의 변화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만약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가 없다면 그 패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주기성을 가짐으로 인해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밝힐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연구가 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1년은 12개월이라는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각 계절은 약 3개월의 주기성을 가지며 한 달은 10일씩 그 주기를 나누어서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루를 관찰하더라도 현대적 의미로 24시간마다 밤과 낮이 오고 가는 것이다. 역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암기를 하는 공부가 아니라 가슴으로 대자연을 관찰하면서 생각하는 학문이다. 역학이란 이러한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관찰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다. 대자연의 운동을 관찰하면 그 원인에 대해 한 번씩 의문을 던져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역학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변화라는 운명에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겪어야 할 운명은 생로병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인간이 똑같은 운명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빈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게 된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겪는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도 그 가는 길이 모두 다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적 운명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차이에는 필시 그 까닭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잔다고 그 생의 질적인 의미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삶에 대한 자유가 오게 된다. 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운명학을 연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효용성이 된다. 역학에서 바라보는 측면은 어떤 한 인생의 삶이 그것이 신의 뜻이든 아니면 엇보이든 간에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발생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역학에서는 대자연에서 일어난 보편적인 운동이 무엇이며 그 운동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역학에서는 어떤 신비적인 존재라든지 아니면 너무 먼 과거의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주변 환경과 나의 삶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역학에서는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운동이 무엇이며 그 운동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역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고 나면 자유가 생기게 된다. 역학을 이해하고 나면 얻게 되는 소득은 첫 번째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욕망의 시비에 자기의 삶을 불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자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개인적인 삶의 효율성을 증대해 주게 된다. 세 번째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앞날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진로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무엇인가 순환하고 오고 가며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순환과 주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일이다. 앞에서 말한 순환과 주기가 만들어내는 속성들로 인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순환과 주기는 밤과 낮이 서로 순환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법칙이고, 봄이 오면 뒤에 여름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순환과 주기인 것이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은 서로 순환성을 지니고 오고 가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순환과 주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가 대칭적인 의미가 된다. 이것은 서로가 상반되는 기운이 서로 교차하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운행이 동작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운명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간지의 개념이다. 간지로 표현된 팔자를 해석하는 것이 팔자술 혹은 팔자 혹은 간지학이라고 말한다. 추나 추동은 각각 3개월로 나눌 수 있고 12개월은 12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한 달은 다시 11을 단위로 순으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눈 11을 다시 가물병 정무기 경신인계라는 식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간지학의 전부인 것이다. 대부분의 역학 고전에서는 무조건 간지를 외우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다. 이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간지를 무조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지로 표현된 밤과 낮,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하는 시간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글로 표현된 문자가 먼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문자 이전의 대자연의 흐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인들이 대자연을 관찰해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문자를 먼저 배울 것이냐 아니면 대자연을 먼저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자연의 운동과 성질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청간과 지지가 되는 것이다. 청간과 지지를 한 단어로 간지라고 하는데, 간지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은 밤과 낮이 있고 사계절의 순환이 있으며 각 계절도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운명학이란 대자연에서 오고 가는 운동성을 문자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운명학을 공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문자 이전에 먼저 대자연의 운행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대자연에서는 서로 상반된 기운인 음운동의 기운과 양운동의 기운이 오고 가는 것이다. 사계절의 운동성을 생각해보면 봄이 되면 세상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벌어지기 시작하고 씨앗 상태에 있는 식물도 솟아오르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양운동의 시작이며 오행운동으로 표현하면
목기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성보다는 옆으로 벌어지려는 운동성을 보이게 된다. 식물로 예를 들면 씨앗에서 솟아나는 새싹도 처음에는 위로만 솟아오르는 운동성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솟아난 후에는 옆으로 벌어지는 운동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줄기의 옆에서 다른 가지가 나오면서 옆으로 벌어지는 운동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행적인 운동성으로 말하면 화기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음양의 개념을 하나의 운동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수만도 없고 반드시 내뱉는 운동이 따라오게 된다. 결국 음양 운동은 한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이다. 우리의 선현들이 대자연의 운동성을 살펴보니 봄에는 솟아오르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이것을 오행적인 표현으로 목기라고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 여름이 되면 위로 솟아오르기보다는 옆으로 벌어지는 운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오행적으로 화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음양운동으로 본다면 양운동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자연의 흐름이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음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세상 만물은 이제 벌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그러들며 수축하기 시작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성을 보이게 된다. 아무리 늦여름이 길다 해도 가을이 오게 되면 더위는 물러가는 이치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대자연은 본격적으로 수그러드는 운동, 수축하는 운동, 또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성을 오행적으로 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세상 만물은 운동성을 멈추고 모든 것을 응축한 형태로 운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식물로 예를 들면 가을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봄날을 대비하며 추운 겨울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추운 겨울인데도 활동성을 발휘하려 한다면 씨앗이 가진 존재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성을 오행적으로 수기라고 말을 한다. 여기에서 사계절이 오고 가면서 양운동으로 봄과 여름을 말할 수 있고 음운동으로 가을과 겨울을 말할 수 있다. 크게 보아서 음양운동으로 상승하는 기운과 하강하는 기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계절로 대표되는 추나 추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운동은 봄과 여름 그리고 운동은 가을과 겨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봄의 기운을 목기라고 하고 여름의 기운을 화기라고 하며 가을의 기운을 금기라고 하고 겨울의 기운을 수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양운동의 끝단은 여름의 끝부분과 음운동이 시작되는 가을의 초입까지 사이에 운동성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양운동과 음운동이 바뀌는 구간을 오행적으로 폭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자연은 양운동과 음운동이 서로 교차해서 오고 가는데 이를 음양운동이라고 표현한다. 음양운동을 크게 나누어 살펴보니 사계절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양운동으로는 봄과 여름에 해당하고 음운동으로는 가을과 겨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양운동과 음운동이 바뀌는 구간을 별도로 나누어서 긴 여름을 뜻하는 장하라고도 하는데 오행적인 표현으로 폭이라고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오늘은 역하 또는 운명학의 의미와 대자연에서 오고 가는 사계절의 운동성 그리고 사계절에 대비되는 오행운동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학이나 사주명리학은 무조건 암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이 아니며 대자연의 흐름을 살펴보며 그 주기와 순환 운동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대입하여 인생사를 살펴보는 학문입니다. 대자연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과학 학문인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학의 의미와 오행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해역학TV를 구독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